안녕하세요. 아야타 공인교육센터입니다. 본 과정은 항공예약 판매 서비스에 관한 민간 자격증 과정 안내입니다. 본 교육과정은 아야타의 NDC 뉴 디스트리뷰션 케이퍼빌러티 교육을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여기서는 기존의 항공권 유통 채널과 NDC 표준에 대한 깊은 이해, 항공사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제품과 서비스를 최적화하여 제공하는 방법, 여행 대리점 및 기타 중개인이 사용하는 간접 채널에 대한 업계의 인식, 그리고 NDC 환경에서만 실현 가능한 혁신적인 배급 비즈니스 모델 등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본 과정은 NDC 업무에 처음 접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항공사와 여행업계 실무 및 취업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 과정을 통한 학습은 새로운 항공예약과 판매 서비스 관한 필수적인 실무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항공사 및 여행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되어 항공여행 분야에서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업계 내 다양한 역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본 자격증 과정에는 교재, 이러닝 학습, 자격증 응시료 및 발급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습 방법은 교재를 수령받고 이러닝 학습을 진행한 후 자격증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강의에 대한 미리 보기입니다. 이 NDC 과정 자체가 글로벌 교육 과정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라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고 나서 글로벌 자격증을 좀 도전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참 여러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파악 한번 해보시고 글로벌 자격증 신청을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 과정을 개발할 때에는 보통 글로벌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한국어 교재와 그다음에 연습 문제 등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데요. 저희 교재가 나왔습니다. 아야타 NDC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실 수 있는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글로벌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취득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경력과 커리어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도전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요게 인제 글로벌 자격증의 샘플인데요. 디자인이 쪼끔 바뀌긴 했는데 요게 NDC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 밑에 있는 게 NDC 자격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non supervising이라서 카메라 없이 진행하는 온라인 테스트라서 어떻게 보면 쪼끔 쉽게 더 도전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글로벌 자격증을 도전하시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아야타 교육센터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항공예약 판매 서비스 NDC. 그래서 아야타 NDC 트레이닝이란 제목으로 저희가 교재가 나가는데요. 이 아야타 NDC는 여러분들께서 계속 NDC 들어보셨을 텐데, 과연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리고 얘네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항공산업의 시장이 바뀌어 갈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을 항공산업 트렌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자격증 샘플 아까 보여드린 거고요. 글로벌 자격증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글로벌 자격증의 개요를 조금 보여드리면은요. 저희 교재 자체가 글로벌 자격증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같은 목차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교재를 만들 때는 글로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근본 내용에다가 저의 현장 경험과 그다음에 항공산업 내에 제가 조사하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들을 담아서 현재 항공산업을 많이 반영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면은 또 약간의 내용이 더 업데이트될 필요는 있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장을 많이 반영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1, 2, 3 장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마지막 장은 NDC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제가 글로벌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있는 현장 진행 방식, 여행사 입장에서 승객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조금 비디오를 보여드릴 건데 크게 1 장, 그다음에 2 장, 3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요. 첫 장은 음 항공사가 유통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항공 서비스 상품을 어떻게 유통하느냐 이런 모델에 대한 설명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장은 New Distribution Capability 즉 NDC가 무엇이냐, 과연 NDC를 통해서 항공사는 어떻게 항공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 승객에게 접근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닛 3에는 항공 소매에 대한 유통 상품에 대한 내용인데 결국에는 리테일링으로 갈 것이다. 리테일링이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1 시간에 한 장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시면 에어라인 디스트리뷰션 모델 해서 어 어떠한 모델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은 저희는 50분 동안 하고 10분 동안 쉬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가 있었으면 훨씬 조금 더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한국어 교재 자체는 일장 항공사 유통 모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 이게 이제 아야타 NDC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NDC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어로 표기된 용어들이 사실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기에는 조금 현장감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항공사 내에서 사용하는 내용들이 사실 이런 용어를 굳이 한국어로 번역해서 사용한다라기보다는 항공 산업 내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TMC 아니면 직접 유통이나 간접 유통,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굳이 한국어로 번안을 하다 보면 조금 이상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국어로 번역된 내용을 보시면 아마 이해도가 조금 더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한 한 최적화된 단어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항공사 유통 모델에 대한 시간인데요. 첫째, 항공 서비스 상품 유통 생명 주기의 네 가지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과연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내용은 항공 상품을 어떻게 직접 유통을 하느냐, 간접 유통을 하느냐. 그러면 이런 직접 간접 유통은 어떠한 채널로 판매가 진행이 되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다음에 항공사에서 서비스 상품을 제공할 때 메타 검색 엔진, 어떠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진행을 하느냐. 그다음에 많이 들어보셨던 상용 여행사는 어떠한 컨셉이며 어떻게 진행되느냐. TMC에 대한 내용 총 6장으로 소규모 장수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첫째 항공사 유통 모델, 즉
에어라인 디스트리뷰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공사는 다양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시장에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배포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전통적으로 여행 상품이 직접 및 간접 채널을 통해서 고객에게 배포되는 방법에 대한 기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 관련 뭐 여행사뿐 아니라 항공사에 재직하시는 분들로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맞으신 건가요? 혹시?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가 어, 항공 산업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항공 상품이 승객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어느 정도 매력적으로 전달이 돼야지 승객이 이걸 선택하느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저는 90년대 사번이라서 입사한 지가 꽤 오래됐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채널 자체는 뭐 이미 GDS가 간접 판매 방식이니까 GDS라는 채널을 통해서 이미 항공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절이긴 했지만 일단 그 시절만 해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많이 항공사가 경쟁적으로 어 공급을 하고 있었던 시장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항공사는 굉장히 우월한 갑의 위치에서 그다음에 여행사는 수요는 많지만 공급이 모자르는 상태에서 승객의 요구를 다 들어주기 위해 항공사와 여행사 간의 관계에서는 약간의 의뢰 위치에서 사업을 비즈니스 관계를 유지했었던 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사실 굉장히 다양한 항공 상품이 제공이 되고 항공 스케줄이 공급이 되고 그다음에 그만큼 수요도 늘고 공급도 늘었고 그다음에 항공 시장이 확장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항공사들은 과거에 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상품을 홍보를 해야 되고 과거에 비해 좀 더 자기 브랜드를 노출시켜서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인지도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당시에 항공 요금은 저는 타이항공사 출신이어서 방콕의 항공 요금이 그때 당시 아, 한 4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어렸을 때 이제 한 10년간 제가 타이항공사에서 예약부서, 발권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인천 방콕 왕복이 그때는 부킹 클래스에 대한 구분이 없었습니다. 일반석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날짜에 따라서 뭐 금액이 틀린 것도 아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코노미석은 40만 원, 그다음에 비즈니스석은 뭐 1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금액 자체가 얼마예요? 라고 하면 금액을 바로 줄 수 있는 그런 복잡하지 않은 심플한 단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방콕 가는 항공권이 얼마일까요? 최근에 타이항공사 특가를 봤더니 33만 원권이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과거에 없었던 유류 할증료, 그다음에 뭐 공항세, 뭐 공항세는 나중에 직접 공항에서 지불을 하긴 했지만 어쨌건 유료할증료나 전쟁보험료 같은 내용들이 과거에 비해 없다가 생긴 건데 33만 원 정도에다가 세금을 합치면 한 50만 원대에서 4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30년 정도가 흐른 지금 시점에서 과거에 비해 항공요금이 별로 상승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비용 항공사를 통틀어서 보면 방콕을 갈 수 있는 접근성은 절대적인 가격을 봤을 때는 오히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더 요금이 떨어진 현상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항공사는 사실 전통적인 방식으로 항공 상품을 팔다 보면은 이런 상품에 대한 노출이 승객들한테, 고객들한테 전혀 매력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판매 유통 채널 자체가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개별적인 개인화, 차별화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항공 상품이 이렇게 공급이 넘쳐나는데, 물론 수요도 넘쳐나긴 하지만, 과거에 비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항공사들은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입사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어, 항공사 내 교육의 기회와 그다음에 항공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의 기회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그런 모든 기회가 굉장히 줄어들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축소를 위하면서 해외에서 나와 있는 직원들도 줄고 그다음에 지점장님이 외국계 항공사들은 다 현지에서 외국분이 나와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외국계 항공사의 익스펙
그러니까 현지 직원들을 한국에 주재하는 주재원들을 줄이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게 되면서 인건비 절감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공사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비용을 어 들어가는 비용들을 줄이다 보니 인건비를 제일 먼저 줄이게 되고 교육에 대한 기회를 줄이게 되고 그다음 단계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줄이게 됐죠. 그래서 항공사 입장에서는 GDS에 지불하는 비용이 이거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물론 장사가 잘 될수록 GDS에 드는 비용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용을 줄이고 싶어 하는 의욕이 생기게 됩니다. GDS가 예전에 지금은 그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근무했을 때 타이항공사는 아마데우스를 썼습니다. 지금 아마데우스 셀 커넥 해 가지고 톱팟이랑 같이 연계해서 많은 항공사가 쓰고 있긴 한데 아마데우스 시스템 자체가 유럽계 항공사들이 많이 썼던 시스템이고 타이항공사는 동남아시아 캐리어임에도 불구하고 스위스항공과 스칸디나비아 항공사의 시스템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마데우스를 굉장히 90년대부터 사용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사용할 때 얘기로 듣기로는 예약 번호 하나를 생성시키는데 최소 PNR 번호 하나에 5 불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5 불이면 상당히 많은 돈이죠. 근데 그렇게 했다가 예약을 넣었다가 취소했다가 넣었다가 취소했다. 혹은 예약을 듀플리케이션 2 개를 넣었다가 3 개를 넣었다가 이렇게 하는 모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사실은 항공사에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대형 항공사, 물론 저비용 항공사들은 이제 최근에 생기면서 다양한 서비스 방식을 유료화시키면서 요금을 저비용,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하였지만 풀서비스 항공사인 경우에는 상품의 판매 방식을 과거 그대로 가져가기에는 사실 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